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참사 발생 2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의결을 통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영환 지사의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병천천의 퇴적토 준설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측량 예산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확보를 포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피해 금액이 16억 원에 달합니다. 한 퇴직 공무원이 친환경 제초기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0도의 스팀으로 잡초를 제거해 맹독성 제초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참사 발생 2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참사의 원인이 드러날지,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건인데요.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영환 지사의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 등 188명의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혐의가 된 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 요구의 가장 큰 명분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제방붕괴와 지하차도의 침수 원인이 아닌 현상에만 치중돼 있다는 겁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지휘 책임을 밝히지 않고 하위직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것으로 요구서에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책임자 격인 김영환 지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후 김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김영환 지사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폭넓은 진상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에 많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국정조사에 대해 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밝혀질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국가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은 제방의 붕괴에 있는 만큼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매년 범람 위기를 맞고 있는 병천천 문제에 대한 보도 이어갑니다. 청주시는 병천천의 퇴적토를 치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데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아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할 생각이 없다면 국비로라도 부분적인 정비를 해야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하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새로운 매뉴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을 준설하거나 보수할 때 그 필요성을 자치단체 스스로 입증해야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또한 병천천을 비롯해 국가하천을 보수하기 위해선 이 기준에 맞춰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천을 새롭게 측량한 뒤 지난 2018년 국가의 공식 하천 측량 자료가 담겨있는 이른바 하천 기본계획과 비교해 그동안 얼마나 퇴적토가 더 쌓였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측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담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국비 확보를 포기했습니다. 국비 5억 원을 받기 위한 측량 비용은 1억 원 수준이었고 국비 신청 기간도 5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24년도 8월 달에 준 거 가지고, 그리고 1월 달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 계획을 줬으니까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자체는 약 5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주시는 올해는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하천 측량을 진행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이번에에도 병천천이 범람하면서 오송 옥산 일대는 물난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청북도는 호우 피해가 큰 청주시 옥산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청주 지역에는 최대 337mm의 비와 시간당 최대 67mm의 폭우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옥산면은 하천 주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마을 단위 고립과 도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 비용 중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이나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는데 1년 동안 피해자만 62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문 앞에 선 배달라이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옆에 대기하던 경찰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검거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경찰관이 곧바로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에 나섭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투자 리딩 조직 일당입니다. 경북 지역 선후배 관계로 주로 SNS 오픈 채팅방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명함, 상장 예정 문서 등 각종 자료는 모두 조작됐고 실제로는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인데도 곧 상장될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비상장 주식을 실제 전달해 신뢰를 쌓고 이후 투자 금액을 더욱 키우는 수법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치는 주당 1,500원인 비상장 주식을 현재 3만 원에 거래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받고 100주를 넘깁니다. 이후 다른 증권사인 척 주당 5만 원에 사겠다고 다시 접근해 200주를 추가로 구매하게 꼬드겼습니다. 단기간에 주당 2만 원의 차익을 본다는 심리를 이용했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노렸습니다. 표를 하나를 보여줘야 이제 위조인 거를 곧 상장된다고 그냥 그걸 믿고 5천만 원 또 가까이 돼요. 심지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해 또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공인된 그런 전문 투자 업체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고수익 보장 뭐 이렇게 원금 보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당 20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12명을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더라도 건강을 생각해 저당 제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만큼 열량이 높았고 단맛을 대체하는 당 알코올류는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저당 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당류 함량은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이 0g, 그 외 6개 제품은 최대 4g까지 들어있었는데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교하면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제품별 열량은 파인트가 최대 111kcal, 모나카 161kcal, 초코바 201kcal 순으로 높았고 일부 초코바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수준의 열량을 나타냈습니다. 포화지방은 초코바 제품에 상대적으로 많은 8g에서 10g이 들어있었는데 특히 베르 저당 쿠키앤버터바의 포화지방 함량은 10g으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7%를 차지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당류가 없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제품이어도 초코바 종류의 경우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교해 열량과 지방, 포화지방 함량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은 단맛을 대체하기 위해 당 알코올류를 사용했는데 제품별 함유율은 제로윗 당제로 바닐라바가 19%로 가장 많았고 제로아이스 쿠키앤크림바, 베르 저당 쿠키앤버터바 순으로 높았습니다.
설탕, 대체, 감미료로 당 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여러 개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가격은 제품 100ml당 1,286원에서 4,118원으로 제품 간 최대 3.2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열량과 포화지방이 가장 낮고 당 알코올류 함량이 적은 제품으로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 바닐라를 제시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도 보합세로 돌아서며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충북은 전주 대비 상승 없이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와 상당구는 전주 대비 각각 0.09%와 0.07%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서원구와 청원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CJB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담배권의 허점과 관련해 청주시 의회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현숙 청주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의견 수렴과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과 세부 지침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 지정 실사 과정의 보완과 담배 판매 업종 규제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연로 잡초를 없애는 친환경 제초기가 개발됐습니다. 청주의 한 퇴직 공무원이 만든 이 친환경 제초기가 상용화된다면 맹독성 제초제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완 기자입니다. 육중한 몸집의 기계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인도를 가로지릅니다. 흰색 수증기가 인도 곳곳에 자라난 잡초를 지나갑니다. 기계에서 나온 스팀을 맞자 싱싱하던 풀은 이렇게 힘이 쭉 빠진 채 시들어버렸습니다. 65세 장석수 씨가 개발한 스팀 제초기입니다. 40여 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장 씨의 경험이 제초기 개발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집에서 태어나고 농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늘 또 퇴직 후에도 농사 짓다 보니까 제초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힘을 덜 들일까. 풀을 베면 금방 무성해지고 그렇다고 제초제를 쓰면 환경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만 이 스팀 제초기는 친환경적입니다. 130도가량의 스팀으로 풀을 삶아 죽게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잡초를 죽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팀 제초기는 앞으로 보도블럭 사이 잡초 제거뿐 아니라 농업 분야로 그 쓰임새가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 내 옛 장비 창고에서 제1전방대까지 이어지는 약 330m 구간에 2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 2량을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54억 원으로 모노레일을 통해 교통약자의 청남대 관광이 수월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복합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청주시는 사직동과 모충동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16,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옛 국정원 부지는 사직대로 중심에 위치한 교통과 문화예술 벨트의 요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7월까지 2억 원을 투입해 민관 복합 개발 방식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약사회가 CJB 천원의 힘 캠페인 아동의 의료비를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CJB 천원의 힘 캠페인에 나온 상현이의 치과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상현이가 빨리 완쾌돼 건강한 모습으로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25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S 창호와 HM 서비는 청주시에 각각 입장권 2,000매와 4,000매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 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월 24일부터 열흘간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과 위원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기업 모두 힘겨운 시기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여론 수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황현구 대표이사는 도권 방송을 책임지는 언론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질책으로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공영주차장 1구간은 하상주차장 모노레일부터 풍차까지, 이 구간은 풍차부터 수변 무대까지 이어지며 주차 대수는 총 142면입니다. 153억 원이 투입되는 단양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4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남재천 톨게이트로 향하던 5톤 트럭이 진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20대 동승자가 머리 부상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정비를 위해 임시 휴장했던 충주 탄금호 물놀이장이 오는 26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시는 물놀이장 바닥 탄성 포장 등 시설 일부에 대한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과 푸드트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탄금호 물놀이장은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제천시가 수산과 덕산, 한수 등 남부 3개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내년 1월까지 3개면의 관광 자원을 분석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북부 지역과 시내권에 비해 소외됐던 남부 지역을 재조명하고 지역 간 관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와 청주교육지원청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관리와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를 적극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오창읍 구룡리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해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